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주인공 준웅. 그때 길에서 노숙자 한 명을 만납니다. 준웅에게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결국 준웅은 노숙자와 다투고 마는데요. 그때 준웅의 말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노숙자, 그리고 자살하려 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를 말리는 준웅.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노숙자를 구한 둘. 그리고 특유의 포스로 노숙자를 압도하는 이 사람은 팀장 구련입니다. 세상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없듯 노숙자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죠. 그렇게 호소하는 노숙자에게 구련은 질문합니다.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냐고 말이죠. 그때 등장하는 경찰. 아직 노숙자를 완전히 설득시키지 못한 구련은 이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노숙자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잠시 혼자 놔둔 탓에 다시 자살을 결심한 노숙자. 준웅은 그런 노숙자를 말리다 자신도 떨어지고 맙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준웅.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다리에서 만난 둘, 구련과 임륜구였죠. 혼수 상태인 준웅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할 리 없는데 어라? 손을 튕기니 대답하는 준웅. 그는 곧장 울분을 토하죠. 그런데 몸은 왜 쩍있지? 겨우겨우 진정하고 설명을 듣는 준웅. 알고 보니 그들의 정체는 저승사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나 싶은데 아니죠. 준웅이 이렇게 된 것은 원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3년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준웅. 그런 준웅에게 련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면 일찍 깨어나게 도와준다는 것. 그렇게 인턴 저승사자 준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저승사자면 간지나게 정장도 입고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다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급식소에서 설거지 중인 준웅과 륜구 대리. 도대체 여중 급식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그들의 임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학생 노은비 양의 자살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죠. 그렇게 찾아온 은비의 반. 그런데 그곳에는 구련 팀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잠입해서 그런지 선생님들의 패시브 스킬을 쓰는 련. 마침 9번은 은비였죠. 그런데 은비를 괴롭히는 학생들. 은비는 현재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비가 존재하지 않은 듯 반에서는 누구도 은비에게 말을 걸지 않죠. 이 왕따의 주동자는 여학생 혜원입니다. 그리고 은비는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지쳐있죠. 하지만 이런 은비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 또한 이 사실을 눈치챘음에도 혜원이가 검사 딸이란 이유로 따돌림을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은비를 향한 괴롭힘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그리고 수업이 끝난 저녁에도 괴롭힘은 이어졌죠. 그렇게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비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는 은비. 이렇게 은비는 점차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 은비의 과거를 알기 위해 집으로 침입하는 저승사자들. 그렇게 저승사자들은 은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비는 혜원 무리와 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은비가 혜원의 물건을 뺏는 행동을 지적하며 시작되었죠. 은비의 이러한 지적에 혜원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날 왕따가 시작되죠. 처음에는 투명인간 취급뿐이었지만 점차 물리적인 것으로 왕따는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은비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었죠. 이런 끔찍한 은비의 기억을 모두 알게 된 저승사자들. 다음날 은비는
가기 싫은 학교에 다시 갑니다. 그런 은비를 기다리는 것은 칠판 가득한 욕설과 조롱들 뿐이었죠. 결국 참지 못하고 혜원에게 따지는 은비. 하지만 혜원은 처리 못할 쓰레기였죠. 그리고 은비를 더욱 아프게 하는 말들과 시선들. 은비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최악을 보여주는 혜원. 그런 말들에 은비는 도망치듯 교실을 나와 옥상으로 향하죠. 비로소 옥상 앞에 선 은비.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만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 더욱 두려운 은비. 하지만 애석하게도 옥상 문은 잠겨있죠. 무엇 하나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그렇게 은비는 저녁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문으로 자살을 하려 하지만 창문 너머 바깥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죠. 그때 은비를 부르는 구련.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겼던 옥상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은비에게도 옥상으로 오길 권하죠. 옥상에서 은비에게 묻는 구련. 그녀는 이미 은비가 옥상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지금 그 누구도 믿지 못하죠.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기에 은비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은비에게 오히려 모진 말을 내뱉는 구련. 심지어 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비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죠. 그저 평범한 일상을 꿈꿨던 은비. 은비는 사실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부서진 지금 은비는 옥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지죠. 과연 구련은 어떤 생각으로 은비에게 모진 말을 뱉은 것일까요? 웹툰 내일은 네이버에서 매주 일요일 연재 중인 옴니버스 웹툰입니다. 사고로 인해 류은구를 도와 저승 위기관리 부서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맡게 된 준웅.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두려움, 죄책감, 상실감, 공포 등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자살 위험자들을 도우는 것이 저승사자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장 다가올 내일을 찬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다그치며 또 때로는 응원하며 내일이 기다려질 이유를 되새겨주죠. 이러한 응원은 웹툰 속 캐릭터들을 넘어 화면 밖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반복되는 오늘이 지겨워서 소중한 것이 사라진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서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우리에게 잊고 있던 내일의 소중함을 선물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웹툰을 영화처럼 투닝남이었습니다.